미 24사단 건강 방어에 실패하고 대전을 내주다. 이런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군은 북한군 주력이 경부 축선으로 해서 대전을 거쳐가지고 대구, 부산 이런 쪽으로 공격 루트를 잡고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한국군이 담당할 구역과 미군이 담당할 구역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한미군 순회회담에서 결정된 것인데 한미군이 각자 지연전을 벌이면서 낙동강 방어선으로 모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미군은 북한군 주력이 오고 있는 경부 축선을 지키기로 하고 국군은 중동부 정선, 지금의 충청도 그리고 경상북도 이런 쪽 지역을 주로 산악 지역입니다. 그쪽을 지연전을 벌이면서 이렇게 축차 후퇴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서로 한미군이 후퇴하더라도 이렇게 비슷하게 후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측면이 노출되니까 같이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후퇴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고, 미군의 경우에는 건강을 지키고 거기서 무너지면은 대전, 그리고 영동, 황간, 그리고 김천, 외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전을 벌이면서 낙동강까지 온다. 그리고 국군은 추풍령, 조령, 그리고 경상북도 북쪽에 문경, 상주, 그리고 더 동쪽으로는 안동, 영덕 이런 쪽을 지키면서 낙동강 방어선 쪽으로 이렇게 직결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미군의 딘 사단장의 24사단 건강에다가 방어선을 설치하게 됩니다. 먼저 다리를 전부 파괴를 하고 그 다음에 남쪽 대안에다가 1개 사단이 방어선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2개 연대를 강 쪽에다가 진지를 구축해서 방어선을 설치하고, 1개 연대와 사단장은 좀 뒤에 후방에 예비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휘를 하면서 예비대 1개 연대를 두는 형식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게 7월 12일인데 북한군이 여기에 막히죠. 일단 막히는데 북한군이 게릴라를 후방에 침투시킵니다. 북한군이 초기에 우리 국군으로 위장하거나 민간인 복장을 하고 이렇게 전선이, 그 당시에는 전선이 형성되기 전이어서 후방으로 이렇게 침투 교란 작전을 많이 합니다. 그때 배후를 기습해서 북한군이 뒤에 후방에서 기습을 하니까 결국은 방어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7월 17일 날 북한군이 건강을 도하게 되고 딘 사단장을 비롯한 24사단은 대전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이때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군의 경우에는 동양인 얼굴을 잘 식별하지 못하는 데다가 또 국군의 복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인민군, 북한군의 복장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어서 상당히 식별이 어려움을 겪고, 특히 민간인으로 위장한 사람들은 거의 식별이 불가합니다. 딘 사단장은 건강에서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후퇴를 했기 때문에 대전에서 오래 싸우겠다. 대전에서 북한군을 붙들고 희생이 있는 한이 있어도 좀 더 오래 싸우겠다. 이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에다가 탄약을 쌓아놓고 오랫동안 싸울 그런 결의를 했죠. 그러긴 하지만은 일단 북한군의 동향을 봐야 됩니다. 우리 쪽에서 아무리 결사항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대전이 어떤 이렇게 방어선을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키는 데는 어느 정도 북한 측 상대를 봐야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오래 지키겠다 이런 결의를 합니다. 대전 전투입니다. 대전 전투에서 북한군은 포위 공격을 합니다. 좌와 우쪽으로 우회 공격을 하고, 그래서 대전 시내를 포위를 하죠. 그리고 후방 영동으로 가는 경부 축선을 차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 24사단은 대전에서 더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후방 보급 노선을 북한군이 차단하고 거기 길목에다가 북한군이 와가지고 이제 매복을 하고 있고, 또 도로에는 돌을 갖다 놓고 해서 도로를 통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디인 사단장도 여기서 계속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고 대전 시내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싸우고, 또 여기서 북한군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파괴하고, 그렇게 이제 후퇴 시기를 저울질했죠. 그렇지만은 북한군 이영호의 3사단이 테러를 차단했기 때문에 여기서 후방에 있는 미군이 와가지고 이 테러를 열어줍니다. 열어주기 때문에 열어주는 동안에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마저 철수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죠. 북한군의 민간인 위장 첩자라든지 오열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군과 우리 국군 그리고 경찰과의 협력 수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 자체적으로는 철조망을 쳐서 접근을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침투하는 것을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식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군들이 상당히 좀 낭패를 봅니다. 특히 대전 시내에 있는 공산주의 첩자들이 거기서 거점들, 그러니까 탄약고라든지 이렇게 저장소, 유류 탱커, 이런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멀리서 포사격을 해가지고 이런 파괴를 많이 하죠. 이런 것이 전부 다 간첩 활동을 통해서 북한군이 한 것입니다. 이때 나중에 이제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한미 간에 협력을 하게 됩니다. 미군과 북한군은 기본적으로 대전에서는 이미 대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결정이 났고, 이제는 경부선 하행길을 탈출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 이남에 미군이 출격을 해서 후퇴로를 확보하고, 그래서 7월 20일 날 미군이 대전에서 철수를 위해서 방어부대를 직결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날 북한군의 사격을 받으면서 대전에서 영동으로 후퇴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24사단 디인 사단장이 포로가 됩니다. 이것은 디인 사단장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미군정 시기에 군정 장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잘 아는 장군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인 사단장이 탄 집차가 원래 미 기갑사단 전차 8대 호위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후퇴를 하는데, 디인 사단장이 좀 더 오래 싸우려고 이 전차를 가지고 북한군 전차를 파괴하고 이런 좀 더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마지막에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 집차가 다른 차는 다 똑바로 가는데 북한군에서 멀리서 사격을 하니까 그걸 피한다고 길을 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길을 털더라도 결국은 합쳐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것이 철수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인 사단장이 탄 집차가 전북 지역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포상금까지 걸고 낙동강 쪽으로 가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공산군에게 점령당한 전북 지역에서 밀고에 의해서 포로가 됐습니다. 미 24사단이 대전에서 후퇴를 하고, 또 사단장이 포로가 그 당시는 실종입니다. 실종이 되고,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이고 주한 미국 대사 전부 다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무적일 줄 알았는데 미군이 이렇게 패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죠. 그것이 사실은 공산주의를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공산주의 전략 전술도 사실 미군들이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었죠. 그런데다가 미국에서는 북한 정권이 설마 정권 수립이 48년도인데
2년도 안 돼 가지고 전면 전쟁을 일으키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은 미군이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게 무장도 대한민국 무장도 충분히 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유사시 전쟁 계획이 없었고, 또 유사시에 투입할 군대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일본 점령군이었던 미 24사단을 투입한 것입니다. 병력도 열세, 무기도 열세였다. 그러나 24사단 초기 전장 투입의 의의는 충분히 우리가 평가해야 됩니다. 북한군의 주력군이 공격하는 진경로에서 미 24사단이 온몸으로 막아 나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용기, 그 희생, 비록 패배했지만 그런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평가하고, 또 이것이 유엔군과 북국군이 북진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런 점에서도 과소평가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7월 10일 날인데 미군이 학살당한 시신이 우리 유엔군에 의해서 수습이 됩니다. 손을 뒤로 묶은 뒤에 미군 병사의 뒤통수를 권총으로 사살한 어떤 그런 형식입니다. 이것이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정치범을 학살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사실 군인들은 정치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전투를 하는 사람이고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포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정치범, 공산주의자들의 아주 상투적인 학살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포로 대우 규정도 어기고, 그렇게 해서 학살한 시신을 놓고 유기하고 간 거죠. 그것을 우리가 수습을 했습니다. 나중에 메가드 연합군 총사령관은 전단을 작성했습니다. 북한군 지휘부가 있는 평양으로 전단을 날려보내는데, 이런 학살 행위를 할 경우에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어떤 그런 전단이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